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뉴스민 김보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주노총 대구본부 임원 후보 이기루, 신은정, 이정아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순서는 60초 인터뷰입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12기 임원선거 본부장 후보 이기루입니다. 네, 민주노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 밉상, 밉상, 국민 밉상. 국민 밉상. 나는 왜 출마했는가? 출마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난 6년간 활동했던 내용들이 이어지고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한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출마했습니다. 네, 전임 민주노총 대구본부 집행부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지난 3년 동안 우리 사무처장 동지나 우리 상집 동지들이 고생만 했다. 큰 성과는 내지 못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에서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대구 시민들에게 열렬히 박수받는 조직. 끝. 네, 아우 대답을 다 몇 해주셨어요. 초예요? 60초 아니에요? 30초. 62초입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노총 제12기 대구지역 본부 수석 부본부장으로 입후보하게 된 신은정이라고 합니다. 별명은 봄여사. 곰여사. 민주노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 네, 민주노총 우상이다. 근데 너무 작은 우상인 것 같다. 나는 왜 출마했는가? 말과 사람은 서울로 간다고 했는데 저는 역행을 좀 해보자. 그래서 지역에서 좀 활동을 해보고 싶었고 사업장과 노동조합 담당 밖에 있는 노동자들 좀 만나고 싶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전임 민주노총 대구본부 집행부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정파색을 많이 없앤 것 같다. 그리고 열심히 하셨다. 하지만 지역에 맞는 특성이 있는 사업들을 좀 만들어내지 못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 먼저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12기 임원선거 사무처장 후보고요. 이정아라고 하고 7살 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네, 민주노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 저에게 조합비 3만 원, 그리고 아쉽다, 하지만 소중하고 중요하다. 나는 왜 출마했는가? 지역에서 저보다 사무처장 잘할 사람이 안 보여서 전임 민주노총 대구본부 집행부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잘했다. 뭐야? 민주노총 대구본부에서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노동절 페스타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것 같다. 26초 남기고 깔끔하게. 내가 나도 공부 좀 자, 일단 해볼까? 이제 몸풀기였습니다. 네. 이 후보님 세 번째 본부장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본부장을 너무 오래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비판을 예상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그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을 왜 또 하냐? 그게 대다수 지금 여론입니다. 우리 너무 자신감 있는 거 아니야? 좋습니다. 내부에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예, 출마할 때 우리 약점이 장기 집권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많은 논의과 고민을 했지만 막상 현장 다녀보거나 조합원들을 만날 때 누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누구와 어떤 통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지. 노동조합 내에 이제 다양한 정치적 색깔을 가진 동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선거 때 되면 이제 그러한 정치적 색깔이 나눠져 가지고 대립되고 선거 이후에 봉합하지 못하고 이제 특정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부분의 사업을 지역 본부가 주도할 때 거기에 당선되지 못했던 그 정치 색깔을 가진 분들이 항상 소외감을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반쪽 집행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긴 사람이 다 포괄을 했는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더 반영했고 그들이 함께 지역본부와 사업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이 아마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기상한 전략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전략이 잘 통했다, 좀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경북대병원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을 좀 뽑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이제 요구하고 막 투쟁을 할 때 정규직들의 어떤 반발이 굉장히 좀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곳이 많았는데요. 정규직의 임단협 투쟁이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조정을 같이 하자. 그래서 정규직 임단협 투쟁 시기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의 시기를 좀 일치시켜서
하나의 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각자의 투쟁을 하면서 효과는 좀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획을 했었고 그것이 성공을 해가지고 한 날 한시에 도장을 찍게 된. 돋보이는 추진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추진력이 가장 직접 붙이신 건 아닌가 봐요. 네, 선본에서 제가 옆에서 4년을 지켜봤는데 네. 하면 결정나면 그것을 앞뒤 추진력. 불불 가리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쭉 가면서 네네. 결과를 냈을 때 생각만큼 못 따라왔을 때 또 확 쳐지는 그거는 약점을 아니 가졌지만 칭찬이 아니에요. 디스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것을 안 들어가는 과정이라든지 그것을 이행해내는 과정은 정말 겁없이 쫙 밀어가는 힘. 추진력이 좋다. 아, 네, 이제, 정말 좋습니다. 이제는 겁이 많아지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바꿔요 이게 그러면. 내가 돋보이는 추진력이라고 하기는 좀 난망스럽네 진짜. 네. 지역본부가 좀 해야 되는 역할은 노동정책에 좀 개입하자. 대구시 노동정책에. 그래서 노동기본계획이라는 것들을 대구시가 좀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이걸 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민주노총에서 저희가 먼저 전문가 집단도 꾸리고 산별 TF도 꾸리고 대구시 담당자들하고 좀 미팅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걸 좀 끌어냈던 과정이 있어요. 권영진 시장 때는 사실은 이걸 또 기본 계획으로 해서 대구시의 노동정책 토론회도 하고 전문적인 노동국과 신설부터 시작해서 예산 배정부터 사실 많이 논의가 진전이 됐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대구시에서 어쨌든 임금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실제 대구시의 정책이 좀 마련되겠구나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홍준표 시장 당선되면서부터 이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 좀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좀 어려웠지만 조금 정치적으로 부담도 있는 사업이기도 했지만 민주노총이 좀 해야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늘 지역본부가 좀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좀 집행했던 과정은 조금 좀 추진력이 있었던 사업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임기가 시작이 되어서 대구시를 상대로 투쟁을 한다면 이것 한 가지는 꼭 하고 싶다. 저는 거창하게 안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어차피 홍준표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SNS 중단 투쟁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아. 사실은 지금 회기 기간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짜고 있는 이 기간인데 예산도 한 개도 오픈 안 하고 지금 시의회로 다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감축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부품한 건 많아요. 신청사 뭐 금호강 르네상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은 정말 그럴듯하게 붙이고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오픈하고 있지 않거든요. 대구시 노동정책이라는 게 아예 없지 않습니까? 대구시장이 제대로 시정에 좀 몰입해라. 그래서 간단한 거라도 작은 거라도 제발 시민들하고 좀 소통해라. 그래서 제발 좀 중앙정치, SNS 정치 좀 그만 끊고 그런 대구시의 살림과 구체적인 네 뭐 하고 있느냐, 구체적인 내 사업은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대구 시민들하고 좀 소통하고 구체적인 진행돼 가고 있는 상황들을 좀 보고도 하고 뭐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한번 1대1 토론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의 노동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아무 내용이 없어요. SNS에 보면 민주노총이 이제 기조 그 밥그릇 사업 한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 한 해 이제 그 생활임금 조례라든지 그 노동기본권 조례 만들 때 사실 민주노총 다 패싱하고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 속에서 과연 그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민들의 여론, 쓰름이라든지 의견을 들어봤는가? 그럼 당당하게 저하고 토론해가지고 저도 홍콜라 그 유튜브 같이 방영되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는 그분의 지지자들이 과연 홍준표 시장이 맞는지 아니면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장 말이 맞는지 진짜 맞다이 할까 하고 싶다. 맞다요. 이거 방송 용어 맞습니까? 시장에 코카콜라 출연할 의향이 있다. 이왕 발표한 생활임금 이걸 좀 제대로 뭔가 좀 지역에서 의미 있는 임금 기준으로 좀 삼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의 좀 그 기본 임금 수준들을 좀 높여낼 수 있는 근거라도 이제 자기들이 냈으니까 그걸 좀 지키게 하는 투쟁은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좀 고민을 너무 진지하게 했네요. 진보 정치 활성화를 위한 연대 강화, 선거 공동 대응을 공약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내년 총선 계획이 있다면 제 사안대로
내년 총선을 공동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진보 정치가 필요하다. 진보 정당이 절실하다는 내용 쪽으로 좀 조합원들 속에 다가갈 수 있는 총선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내년 총선을 지금 준비 대응하는 거는 조금 늦지 않았나? 지방선거 정도에는 좀 뭔가 선명한 우리만의 어떤 그런 전략들을 좀 세워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도의 좀 고민이 있고 2026년 지방선거 전에 진보 정당들과 민주노총이 함께하는 연합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가져간다. 이런 결정사항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우리 조합원들이 진보 정치에 대한 이 효능감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오더라. 이 효능감에 대한 실질적인 피부로 느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총선에서 어쨌든 뭐 민주노총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하겠지만 현장 안에서의 진보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진보 정치 활성화 얘기를 저희가 지금까지 했는데 그럼 각자 지지하는 정당을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적이 다 있는 당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수도 네, 있죠. 있어요. 저는 진보당. 네. 네, 저는 노동이 가장 취약하다고 비판받고 있는 정의당입니다.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한 1년 됐습니다. 네, 저는 후보님은. 가장 자적이라고 얘기하는 노동당. 저는 자적이 아닌 좀 이상한 애매한. 다 다르시네요. 근데 셋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네. 정당 활동을 열심히 열심히 안 안 하는 해요. 당적은 있지만. 네, 이제 심층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에선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투쟁도 많습니다. 자, 이 중에 더 나은 사람을 꼽아주세요. 1. 윤석열, 2. 홍준표. 하나, 둘, 셋. 홍석열! 그럼 2. 홍준표 뭐? 저는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을까? 단임이기 때문에 아, 연임을 못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네. 대구만 그래도 호로록 말아먹는 게 낫다. 우리가 그래도 감내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 전국적으로 말아먹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5년만 하면 홍준표가 낫지 낫다. 10년 하면 안 돼. 그래, 그런 것도 있네. 나 이 생각은 못했거든. 단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구에 가다도 나왔는 게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행복하다. 생각보다 쉬운 질문이었네요. 이거 쉽더라고, 이거. 이 지역에 투쟁 현장이 있으면 이 연대를 조직하는 것도 지역본부의 중요한 역할일 텐데요. 이제 투쟁 사업장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둘 중 하나라면 1. 투쟁기금 100만 원 전달 2. 투쟁 결의대회 참석 하나, 둘, 셋 100만 원! 100만 원. 이거 4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쉬운 질문이었나요? 돈 없으면 투쟁 뭐합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너 왜 투쟁하지 않냐 원칙적으로 그쵸. 이렇게 더 저는 비판할 수 있는 동기들 있지만은 현실의 문제에서 책임감이 막중한 분에게 무조건 사과라는 소리를 못할 때 그러면서 억울하지만 동기들 남아 열심히 해주십시오. 저는 떠나겠습니다 할 때 가장 가슴 아팠다. 최장 기간 투쟁해본 게 540일 정도. 요 장기 투쟁 사업장. 그게 1년, 거의 2년 가까이, 그치, 앞에 끝까지 포함하면 2년 가까이 되는데, 해보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투쟁할 때는 미리미리 이제 그런 좀 준비를 해도 부족하다. 쟤네들은 늘 그만큼까지 기다리니까. 자, 그럼 다음 보기 중에 한 명의 조합원과 2시간 커피 타임을 해야 한다면 1. 박근혜 지지 조합원 2. 윤석열 지지 조합원 3. 홍준표 지지 조합원 4. 허경영 지지 조합원 하나, 둘, 셋 허경영! 이거 다 다르셨던 것 같은데 나 박근혜. 박근혜, 윤석열. 윤석열, 허경영. 허경영 이거 다 이유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은 끝났잖아요. 그냥 있으니까 정치적 개입이나 뭐 이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앉아서 대화하기 부담이 없겠다.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동네 살잖아요. 우리 박근혜님, 우리 동네 주민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이가 이제 노동개혁이라든지 그 반노동 정책을 펴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이가 하는 정책을 제가 한 2시간 정도면 비교해가지고 그분들 설득할 자신이 있다. 저는 이제 허경영 그분이 이제 사이비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내용과 너무 많은 닮아 있는 것들이 뭐 결혼하면 1억 준다 뭐 이런 거 사회복지청에서 너무 훌륭한 정책을 펼치는 것 같더라고요.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때 가능한 거라고 저는 충분히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같은 날 일정이 겹쳤다 치고요. 지역본부 식구 모두 함께 한 가지 행사에만 가셔야 합니다. 1. 총연맹에서 내려온 기자회견. 2. 지역 투쟁사업장 간담회. 하나, 둘, 셋. 기자회견. 이거는 관련돼요. 이거는 오래 해본 사람과 이제 곧 해야 할 사람의 차이죠. 맞아. 그렇죠. 저는 당연히 수임 사업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사잖아요. 본사, 지금 본사에 그 사업을 내려왔는데 어떻게 안 해? 그 간담 시간 좀 미뤄야지. 아니, 그 간담회 시간은 정확하게 조합원들이 이제 투쟁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 절박하면 총연맹의 일정이 내려가더라도 그 총연맹 일정을 뒤로 딜레이 시키고 그러한 것들을 진행해도 총연맹에서 충분히 대구가 그런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거는 뭐 다음날 뭐 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무슨 때문에. 동의됩니다. 너무 좋게 얘기했다. 그냥 오래 해가지고 맷집이 생겨가지고 그냥 새로 하시는 분은 짤 수 있다. 나는 째면 안 되는 줄 알다. 한다. 우리는 짤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럼 저 째겠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순서대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총연맹과 이제 지역본부가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양극화가 되어 있는 특히 대구 지역의 이제 미조직 중대 영세사업장들을 위해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더라도 불이익 받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생활임금 투쟁 그리고 그분들의 불이익을 민주노총이 받아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리 현소막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민주노총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단순히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민주노총이 아니고 대구 시민들과 함께하는 민주노총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민주노총 안에는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조직이 되어 있고 그들이 또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들을 하고 민주노총이 거기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민주노총의 문을 두드리기가 힘드시겠지만 한 번만 두드려 보신다면 더 많은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똑똑 두드려 보세요. 월급 받고 일하는 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투쟁도 하고 산업안전 투쟁 그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죽지 않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등 뭐 이런 투쟁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민주노총을 살펴봐 주시고 되면 우리의 삶을 좀 적극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하기도 소원을 합니다.